나 이러다 금방 죽나?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심장 멎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요즘은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병을 아주 굉장히 힘든 병으로 유행시켰다 그럴까요? 각인을 시켰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이제는 뭐 아주 모든 분들이 잘 아는 경우입니다. 공황장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또는 저 공황장애인가요? 마치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 표정이나 그런 게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예? 드디어 이제 공황장애라는 그런 엄청난 병에까지 내가 왔으니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많은 경우에 와서 상의하면서 공황장애는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연예인 중에서 몇 분이 아주 공황장애가 와갖고 뭐 스케줄도 다 펑크내고 뭐도 일도 못하고 막 공황장애까지 와갖고 내가 엄청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그래 뭐라 그럴까요, 중병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힘들죠. 사실은 공황장애가 오면은 많이 힘든 건 힘든 건데 여러분 내과에 가볍게 감기 걸린 경우도 있고 감기가 심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폐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편차가 아주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공황장애도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 아닌다면은 그렇게 너무 겁먹을 그런 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공황은 일종의 이제 불안의 한 종류죠. 우리가 이제 불안장애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연구자들이 같이 연구를 할 때 불안하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분한다 그럴까요? 범불안장애. 항상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걸 범불안장애. 또는 공황장애처럼 나 이러다 금방 죽나?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또는 나 이러다가 심장 멎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죽는 거구나. 이런 두려움에 확 휩싸이는 경우 그건 이제 공황장애 그러죠. 또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때 이제 공포장애 우리 딸도 거미만 보면 그냥 느닷없이 그냥 난리가 나는 딸이 있어요. 또 한 딸은 바퀴벌레만 보면 난리가 나요. 그래갖고서는 언젠가는 2층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아빠 그러고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서 뭐 큰일 난다 그러고 봤더니 걔 애들이 좀 늦게 자거든요. 요즘 애들. 부엌에서 바퀴벌레 시체를 발견했는데 놀란 거예요.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아버지 그거 아빠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꾸역꾸역 졸린 눈 비비면서 내려가서 바퀴벌레 치워주고 올라온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불안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다. 근데 공황장애의 큰 특징은 내가 이러다가 죽나? 잘못되나? 혹시 loss of control 그러죠. 내가 통제를 잃고 그냥 팔짝 뛰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확 휩싸이고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의 정도를 넘어서 갖고 공포를 느낄 정도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를 많이들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공황장애 환자가 왔을 때 의사로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강력하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공황장애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숨이 자꾸 답답해져 갖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심장이 너무너무 뛰어갖고 심장이 곧 멎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주관적인 두려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의사의 그 말을 꼭 붙잡아라. 죽지는 않는 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지는 않는 데서. 근데 죽을까봐 공포심이 오는데, 아니야, 의사가 죽지는 않는 데서. 그러면요, 그걸 꼭 붙잡고 기억하고 있으면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황이 왔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는 호흡이 빨라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숨이 위로 올라붙는다. 왜 그런 표현을 쓰죠? 폐첨호흡 끝나. 폐 끝머리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숨을 깔딱깔딱 쉰다. 그러죠? 이렇게 숨을 빨리 쉬게 돼요. 답답하니까. 자꾸 답답하니까. 그런데 숨을 빨리 쉬면 쉴수록 더 답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호흡 증후군 그러죠. 숨을 빨리 쉬면 과호흡이죠. 지나치게 숨을 많이 쉬는 거죠. 빨리 많이 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피 속에 녹아있는 탄산가스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러는 게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을 빨리 쉬다 보면은 탄산가스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정상적인 것보다 너무 많이 나가게 돼요. 그러면 탄산가스는 우리 피 속에 꼭 녹아 있어야 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탄산가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H2O가 물이죠. 탄산가스는 CO2죠. 이게 만나면 H2CO3, 탄산수가 됩니다. 약한 산성 물질이죠. 그 이제 우리 피 속에는 이 탄산가스가 녹아 있기 때문에 H2CO3, 탄산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산성을 대표하는 물질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의 피는 pH 7.4, 정맥은 7.3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탄산가스가 좀 빠져나가고 그래서 탄산가스가 줄어들면 알칼리가 높아져 갖고 7.4가 되는 거죠. 근데 탄산가스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피의 그 pH가 알칼리 쪽으로 쑥 7.4가 넘어서 쑥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왜?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고 요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여기 큰 동맥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가 피 속에 녹아있는 탄산가스 분압 그러죠. 탄산가스의 농도를 여기서 센서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탄산가스가 피 속에서 자꾸 너무 떨어진다 싶으면 숨을 자꾸 덜 쉬게 만들어요, 이게요. 탄산가스 빠져나가는 걸 스스로 자율 통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본인은 자꾸 숨이 답답해갖고 숨을 자꾸 또 빨리 쉬려고 그러고 악순환이 돼갖고 점점 심해져갖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숨이 꼬까닥 하고 멈춰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탄산가스 빠져나가던 게 안 빠져나가고 피 속에서 탄산가스가 쫙 하고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센서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톡 하고 숨을 쉬게 만들어서 호흡이 터지게 되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과호흡이 왔을 때는 손발이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심해지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석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이렇게 손과 발이 뻣뻣해지고 저릿저릿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왜 흥분해갖고 다투다가 벌러덩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신 적 있죠? 네. 대개 이게 과호흡 때 오는 현상들이죠. 근데 그렇게 쓰러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좀 이상한 현상들도 일어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공중공중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꾸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울죠? 내가 왜 하나도 슬프고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이제 과호흡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행동이나 반응 중에 하나. 하여튼 그런 게 이제 공황장애 때 꼭 같이 오는 건 아닌데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숨을 멈추면 이제 되는데 발동이 걸리면 숨 멈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럴 때는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쉬면은 탄산가스 나온 게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호흡, rebreathing 그러죠. 호흡을 다시 탄산가스를 도로 빨아들여 갖고 이제 빨리 과호흡 때문에 온 그런 이제 산알칼리 균형을 정상적으로 맞춰준다. 이제 이게 이제 응급치료법 중에 이제 하나죠. 네. 근데 공황장애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죽지 않는다.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도 공황을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거 꽤 흔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훅 하고 불안에 말려 들어가서 호흡이 빨라지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비슷한 반응이 이제 일어난다. 어떤 원인이든지 특별히 요것 때문에 온다 이런 거는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여튼 좀 공황 같은 느낌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뭐 우리 상식적으로 떠도는 얘기처럼 온다 그랬을 때는 숨을 멈추는 게 요령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숨을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숨을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속으로 세고 내쉴 때 천천히 내쉴수록 좋아요. 훅 내쉬면 핑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심호흡 하지 않습니까?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아랫배 힘을 딱 주고 한 5초쯤 참았다가 숨을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면 과호흡으로 막 진행이 되는 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통제가 되죠. 근데 그것도 힘들다 그랬을 때는 비닐로 봉지 같은 거에다가 코를 대고 숨을 쉬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이러저러한 뭐 예도 있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공황장애 말씀드리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권유드리는 거는 죽지 않는다. 절대로 공황장애 때문에는 죽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의 중심을 휙 하고 불안의 사이클에 말려들지 않고 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호흡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때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아랫배 힘을 꽉 주고 5초 좀 참았다가 숨을 천천히 내쉴 수 있으면 훅 진행되는 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평소에도 좀 불안한 게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는데 중간에 5초 좀 멈추는 게 아주 중요한 요령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때는 배가 불러줘야 된다. 가슴으로 이렇게 갖고 숨이 많이 안 들어가요. 배가 불러지는 복식 호흡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뱃속에 숨을 가득히 빨아들인 다음에 한 5초 멈췄다가 내쉴 때는 최대한으로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깊이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천천히 충분히 내쉬고 이거를 평소에도 연습하시면 그게 이제 자율신경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산소가 그러면서 호흡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되니까 건강 호흡이고 특히 불안이나 공황장애 같은 현상이 있을 때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